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나눠주고 남는 양을 알아볼까요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2쪽이네요. 페인트 4.2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페인트의 양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페인트를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어림해보래요. 선생님은 2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어림해 보았습니다. 다음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림했냐면요. 2리터씩 2명에게 나눠줄 때 필요한 페인트 양은 4리터잖아요. 그리고 2리터씩 3명에게 나눠줄 때 필요한 페인트 양은 6리터입니다. 그런데 4.2리터는 4리터보다는 많고 6리터보다는 적기 때문에 2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어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4.2에서 2씩 빼보세요. 빼기 전에 깜빡이는 작은 부분의 값을 알아보면 0.2가 되겠죠. 2 더하기 2 더하기 0.2가 4.2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4.2에서 2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4.2에서 2를 한 번 뺄 수 있고요. 또 한 번 뺄 수 있죠. 그러면 0.2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인트를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자, 2씩 2번 뺐죠. 그렇기 때문에 2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나눠주고 남는 페인트는 몇 리터인가요? 자, 몇 리터 남았어요? 그렇죠. 0.2리터가 남았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 6.4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눠줄 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 친구의 계산 방법 중 누구의 방법이 옳은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친구의 계산 과정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색깔도 여러 가지 색을 써서 정말 정신이 사나운 것 같아요. 각계 계산한 부분을 좀 지워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친구 모두 한 사람이 가지는 물의 양을 2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1리터씩 나눠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2라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 모두 3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고요. 나누어주는 물의 양을 6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리터씩 3명에게 나누어줄 거기 때문에 2, 3은 6 해서 나누어주는 물의 총량은 6리터가 되기 때문에 6이라고 써준 것이죠. 자,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을 씌워주었더니 다르게 계산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슬기 같은 경우에는요. 남는 물의 양을 0.2리터라고 했는데 지혜 같은 경우에는 남는 물의 양을 4리터라고 했고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남는 물의 양을 0.4리터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의 방법이 맞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계산을 보면서 누구의 방법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모형 친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리터의 모형, 얘가 0.1리터의 모형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누어지는 수인 6.4리터를 모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1리터의 모형 6개를 그려주고요. 0.1리터의 모형 4개를 그려주면 우리가 6.4를 모형으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렇죠. 2리터씩 나누어 담으면 되겠죠. 나누어 담아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나누어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몫의 1의 자리에 3이라고 쓰고요. 나눠주고 남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 줘버린 6만큼을 6.4에서 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4인데 자, 이 4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0.1의 모형 4개죠. 그래서 소수점을 내려서 0.4라고 써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3이 몫이 되겠고요. 0.4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몫이 의미하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의미하는 것은 남는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 중에 옳은 방법으로 계산한 친구는 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방법이었고요. 교과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가 계산한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죠. 교과서는 검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 친구 중에 누가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 채워보면 세 친구 모두 나누어주는 물의 양은 6리터로 같죠.
그리고 나눠주고 남는 물의 양은 슬기는 0.1리터, 지혜는 4리터, 연수는 0.4리터라고 했습니다. 자, 나눠주는 물의 양과 나눠주고 남는 물의 양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나누어 주려고 했던 6.4리터가 다시 나와야 하죠. 그래서 연수가 옳게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누구의 방법이 옳은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당연히 연수의 방법이 옳겠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나누어주는 물의 양과 나누어주고 남는 물의 양의 합이 나누어주기 전 물의 양인 6.4리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설명은 잠깐 멈춰놓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수 나누기 자인수의 못과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친구들이 헷갈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언제 헷갈려 하냐면요. 소수의 나눗셈이 아니라 분수의 나눗셈의 못과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4를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꿔주면 6과 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 문제로 바꿔서 해결해 볼게요. 물 6과 5분의 2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눠줄 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6과 5분의 2 나누기 2라고 말이죠.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5분의 32 나누기 2라고 다시 써주고요.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서 5분의 3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고 약분을 하게 됩니다. 약분을 하면 5분의 16이 되고요. 가분수를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식의 몫은 3이 되고요. 5분의 1은 나머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는 3명이 되고요. 나눠주고 남는 물의 양은 5분의 1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계산하면 맞게 계산한 걸까요? 네, 틀렸습니다. 5분의 1을 크기가 같은 소수로 나타내어 보면 0.2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을 때 남는 물의 양 0.4리터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게 계산하는 것인지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진 수인 6과 5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1리터를 나타내는 사각형 6개만큼 그려주고요. 이를 5등분한 것 중에 2개만큼을 색칠한 그림을 그려주면 6과 5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2개씩 묶어서 나눠 담아주면 되겠죠.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묶음 나눠서 담아주었고요. 한 묶음 묶어서 나눠주었고요. 또 한 묶음 묶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묶음의 5분의 1만큼을 묶어서 나누어 담아주었습니다. 그래서 6과 5분의 2 나누기 2의 계산 결과가 3과 5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산 과정을 살펴보니까 3과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거 통째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몫입니다. 우리는 분수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몫일 뿐이에요. 3과 5분의 1을 소수로 바꿔보면 3.2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분수의 나눗셈이 아니라 소수의 나눗셈이라고 했을 때 3.2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좀 더 여러분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몫의 위치에서 지금 깜빡이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진분수 부분인 5분의 1이 나머지가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머지가 될 부분마저도 뭐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2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5분의 1에다가 다시 2를 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가 되고 비로소 우리는 이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소수로 바꿔보면 0.4가 되죠. 자, 계산이 맞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모두 소수일 때 몫과 나머지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3.6리터를 한 사람에게 0.8리터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3.6 나누기 0.8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눠주는 수와 나눈 수의 소수점을 같이 옮겨서 36 나누기 8로 식을 바꾼 다음에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8, 4, 32고요. 36에서 31을 빼주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몫이 4가 되고 나머지 또한 4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몫이 의미하는 것은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이고요. 나머지가 의미하는 것은 남는 물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수, 물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수는 4명이 되겠고요. 남는 물의 양은 4리터가 되겠습니다. 라고 계산을 하면 맞게 한 걸까요? 네, 아니겠죠. 자, 물 3.6리터를 나눠 줬는데 4리터가 남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자, 바르게 계산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구할 때는요, 소수점을 옮기기 전으로 다시 찍어 주어서 소수점을 내린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머지는 0.4, 남는 물의 양은 0.4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형을 통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나눠지는 수인 3.6을 모형으로 표현해주면요. 1의 모형 3개, 0.1의 모형 6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제 0.8씩 나누어 담으면 되는데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의 모형을 모두 0.1의 모형으로 바꿔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모형을 바꿔주면 나눗셈 식도 살짝 바뀝니다. 3.6 나누기 0.8이 아니라 36 나누기 8로 말이죠. 그리고 그 의미도 살짝 바뀌죠. 0.1의 모형 36개를 0.1의 모형 8개씩 나누어 담으세요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나누어 담을 수 있고요. 2번 나누어 담을 수 있고요. 3번,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몫에 4라고 쓰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겠죠. 계산하면 4가 되는데 여기에서 4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1의 모형이 아니라 0.1의 모형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원래 위치로 다시 옮겨준 다음에 내려서 써주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몫은 4,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는 4명이고요. 나머지는 0.4, 남는 물의 양은 0.4리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를 분수의 나눗셈 문제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과 0.8을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꿔주면 3과 5분의 3과 5분의 4가 되겠죠. 물 3과 5분의 3리터를 한 사람에게 5분의 4리터씩 나눠줄 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식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3과 5분의 3 나누기 5분의 4로 말이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식을 다시 써주면 5분의 18 나누기 5분의 4가 되겠고요.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주면 5분의 18 곱하기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한 다음에 마저 곱셈을 해주면 2분의 9가 되겠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4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4와 2분의 1은 통째로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진분수 부분인 2분의 1에다가 남는 수인 5분의 4를 다시 곱해 주어야 했습니다. 곱하면 5분의 2가 되고요. 이 문제에서 몫은 4, 나머지는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몫이 의미하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 나머지가 의미하는 것은 남는 물의 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분의 1을 크기가 같은 수수로 바꿔주면 0.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맞게 되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선생님 설명 모두 마치고요.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12.6m를 한 사람에게 3m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식을 써보면 12.6 나누기 3이 되겠죠. 계산하면 3, 4, 12, 12.6에서 11을 빼면 6이 아니라 0.6이 되겠죠.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는 4명이 되겠고요. 남는 리본의 길이는 0.6m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처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나머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배워보았습니다. 먼저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소수점을 옮겨서 계산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원래 자리로 소수점을 되돌려 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은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결과가 모두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대분수로 나타났다고 해서 자연수 부분을 목, 신분수 부분을 나머지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하세요. 안녕.